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나모 웨비나 교육을 23일 이틀간 진행을 하게 된 상상진화 박정근 차장입니다. 1일차인 오늘은 다이나모의 기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며, 2일차는 실습과 예제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상진화 기술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 개발 업무 부자는 다이나모, 레빗, 어드밴스 스틸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 업무 이외에는 이제 네트워크 및 윈도우 서버 관련된 기술 지원, 오토데스크 엔지니어로서 기술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진행될 목차입니다. 오늘 진행될 내용은 다이나모의 소개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중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다이나모를 레빗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모 소개 부분입니다. 다이나모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비주얼 프로그래밍 도구로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형상을 생성하는, 즉 사용자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란 기존의 텍스처 기반의 프로그래밍과는 다르게 아이콘, 폼, 다이어그램 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을 말합니다. 기존 텍스처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면 그래픽 기반 비주얼 프로그래밍은 사용자 중심, 기존의 텍스처가 컴퓨터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면 이런 그래픽 기반으로 비주얼 프로그래밍은 사용자 중심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다 쉽게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이나모에 포함된 기능들은 오픈 소스로서 다양한 기능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가 게시된 패키지를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기능을 게시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구현할 수 없는 기능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레빗 API, 엑셀 API 등 다양한 다른 분야의 개발 관련 명령어들을 호출해서 다이나모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요. 학습 사례 블로그 Q&A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다이나모 빔 사이트, 그리고 온라인 패키지 커뮤니티인 다이나모 패키지 매니저,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다이나모 기트허브, 이렇게 대표적인 3개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딱 말씀을 드리면, 첫째, 복잡하고 정확한 설계가 가능하다. 둘째, 반복 작업의 자동화 처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및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이나모로 만든 프로그래밍 파일을 회사에서 공유하고 똑같은 표준화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 관련된 거고요. 버전 내용입니다. 2016 버전부터 19 버전까지 다이나모 공통 호환 버전은 1.3.3 버전입니다. 2019 버전부터는 계속해서 2.0 버전대가 나오고 있는데 하위 버전과의 호환성 때문에 저는 아직 1.3.3 버전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2.0을 쓰니까 아직까지 좀 버그 같은 게 좀 발견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1.3.3 버전을 추천드리고 오늘 다이나모 세미나도 1.3.3 버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CAD도 다루시고 BIM 프로그램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은 레빗을 직접 그 다이나모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운로드 파일을 다 받으신 분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실행을 하겠습니다. 레빗 실행하셔가지고 다이나모 아이콘은
관리 탭에 다이나모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7 버전이라던가 하위 버전으로 내려가면 예전에는 애드인 쪽에 다이나모가 들어 있었는데 활용 분야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 관리 탭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실행을 하시면 다이나모가 실행이 되시고요. 만약에 버전을 여러가지 설치하신 분이시면 다이나모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버전을 고르라는 아이콘이 나올 겁니다. 해당 버전 1.3.3 고르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파일 중에 UI라는 파일 오픈하겠습니다. 이 파일 가지고 인터페이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맨 위에 보시면 파일 탭이 존재하고 있고요. 파일 탭은 뭐 CAD에서부터 워낙 익숙한 거라 다양한 기능들이 탭 형식으로 모여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정도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5개의 아이콘은 도구 모음입니다. 간단한 거고요.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뒤로 앞으로 이 정도 그냥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라이브러리가 이쪽 왼쪽에 존재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다이나모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보시면 카테고리 형식으로 모아져 있으며 해당 기능들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우측에 넓은 공간 보시면 제가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공간이 실제 프로그래밍이 작성되는 작업 공간입니다. 프로그래밍이 작성이 되고 해당 그래픽적 요소가 있으면 배경 미리 보기를 눌러서 해당 결과 화면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해당 그래픽적 요소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공간으로 들어와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가 있고 결과 화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창에 맞게 줌인데 말 그대로 피트인 기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 축소 버튼이 있고요. 무브 버튼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건 밑에 보시면 자동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자동이라는 거는 실행 상태 바고요. 지금은 제가 자동이라고 놓아져 있는데 이것을 수동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놓으시면 프로그래밍이 진행됨에 있어서 즉각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해당 결과물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놓아져 있으면 프로그래밍이 진행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과물을 도출을 합니다. 이 자동으로 놓고 작업해야 될 상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 이거 지금 단순히 원을 만드는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는 자동으로 놓고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크기가 커지거나 좀 용량이 커지면 자동으로 놓고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시면 아마 중간중간에 계속 멈추는 현상이 날 겁니다. 사실 멈추는 건 아니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큰 데이터를 처리하시거나 하실 땐 수동으로 놓고 결과 화면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실행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PT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메뉴 탭, 도구바, 라이브러리, 작업 공간, 실행 표시줄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치 기능을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서치 기능은 라이브러리 창 위에 검색 기능이 하나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공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 2번과 같은 서치 창을 바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바로 기능을 호출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지금 이대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다이나모의 구성 요소인 노드와 와이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노드 코드 블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노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노드인데요. 노드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라이브러리 창에서 하나의 기능을 호출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생겼고요. 이게 노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드는 중심점과 반지름을 입력을 받아서 원을 생성하는 노드입니다. 노드의 이름은 카테고리 노드 이름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드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곳을 포트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보시는 노드의 포트에서는 중심점과 반지름을 입력을 받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서 원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포트에 설정된 기본값 사용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번의 상황처럼 저것을 클릭을 해서 해제하면 기본값이 적용 안 되는 거죠. 레이싱 아이콘은 데이터 매핑 관련된 내용이고요. 4번 관련된 거고, 저것은 추후 실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실습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에 포함된 포트는 왼쪽 이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인 입력 포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결과물을 출력하는 출력 포트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오른쪽에서 해당 결과물 출력을 해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나모 프로그래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만든다면 너무 복잡해질 겁니다. 보기에도 싫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드 명령어 기능인 노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력 포트, 출력 포트의 데이터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데이터 형식이 이제 데이터 입력 포트에 입력된 경우에는 이 노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드는 포인트와 더블 형식의 값을 요청하고 있으며, 즉 이것은 점과 숫자 두 개를 입력받길 원하는 거죠. 저기 3번에 보시는 내용이 입력받길 원하는 데이터의 유형입니다. 저걸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이 노드는 원이라는 걸 만들고 해당 결과를 2번 포트로 출력을 해낼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노드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이번에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인 와이어입니다. 와이어는 각 노드의 데이터 결과값을 다른 노드의 입력 포트로 전달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설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는 출력 포트에서 입력 포트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을 다른 입력하는 쪽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중요한 노드인 코드 블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코드 블럭은 그 다이나모 화면에 2번 클릭하면 바로 호출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활용 범위를 3가지로 말씀드리면 숫자형 데이터 생성, 문자형 데이터 생성, 기능 구현. 기능 구현이라는 거는 이제 코드 블록으로 하나의 노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코드 블록을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다이나모 아까 UI 파일 닫아 주시고요. 제가 준비된 파일 중에 코드블럭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codeblog.dyn 파일이요. 이거 한번 오픈해 주세요. 오픈을 하시면 이 코드블럭으로 쓸 수 있는 그 양식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제가 지금 찝어드린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신 후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실 때 이 파일을 한번 열으셔가지고 해당 형식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형 데이터 생성 방식인데요. 지금 사실 코드블럭 처음 사용하시는 분 이 숫자형 데이터 생성 방식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코드 블럭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블럭에 0.10.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명령문이거든요. 문법입니다. 문법이기 때문에 이거의 내용은 0부터 10까지 2씩 증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확인하면 0,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0부터 10까지 3등분, 여기 3등분에서 0, 5, 10 출력된 데이터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어차피 쓰시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한번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형 데이터 생성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이제 꼭 하셔야 될 게 가로로 묶는 거,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문자를 넣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노드를 이제 나중에 많이 쓰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노드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자주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코드 블럭을 이용해서 바로 텍스트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블럭을 통해서 아예 하나의 기능을 구현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노드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코드 블럭 보시면 코드 블럭에서 위에 있는 다른 코드 블럭의 내용을 호출을 해서 사용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 블럭은 숫자형 데이터, 문자형 데이터, 그 다음에 다른 그 노드를 텍스트로 호출, 그리고 기능 구현,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게 코드 블럭입니다. 이건 쓰시면서 점점 익숙해지셔야 하는 부분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본 개념인 노드와 와이어, 그리고 코드 블럭, 이 정도를 사용해서 간단히 원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 블럭 파일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파일 중에 서클, 이 파일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메모를 일부러 여기 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해야 할 목표는 어떤 거냐면 세 점을 사용해서 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 점의 포인트 좌표는 0,0,0, 5,5,0, 10,0,0입니다. 이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원을 만들고자 하는 중입니다. 먼저 찾아봐야 될 거는 이 원을 만드는 거 있는가? 저 세 점으로 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의 서클 부분에 보시면 by tree point 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원을 만들겠다라는 노드가 이미 존재합니다. 해당 기능을 호출하겠습니다. 기능 호출했고 해당 노드의 도움말 잠깐 보시면 세 개의 점을 입력받아서 원을 만든다고 하고요. 자, 이거 보이시죠? 포인트. 입력 포트에서 원하는 데이터의 형식은 포인트라는 데이터입니다. 결국엔 얘는 포인트 3개를 입력해주면 나는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입력 포트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에 보시면 자,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혹시나 제가 이렇게 찾는 걸 혹시나 늦게 찾거나 놓치신 분이 있으면 여기 메모해 둔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by tree point, by coordinates, 그 다음에 x, y, z 세 개의 좌표를 입력하는 포인트를 만드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 보시면 숫자 값 하나, 둘, 셋, x, y, z 세 개를 입력을 해주면 데이터 형식 포인트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력되는 결과물의 형식이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원을 만드는 이 노드에 입력하는 쪽에서 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서로 와이어로 연결을 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원을 만드는 노드가 포인트를 3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만든 이 노드 컨트롤 C, 컨트롤 V로 3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P2에도 연결하고 P3에도 연결하겠습니다. 보시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 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자, 포인트 만드는 노드입니다. 얘가 입력을 원하는 값에 한번 마우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기본값 0이 세팅되어 있어요. X, Y, Z 모두 0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X, Y, Z는 0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노드에 포함된 데이터를 잠깐 보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내리시면 앞정이 있습니다. 앞정 잠깐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가 생성해낸 결과물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는데 0,0,0이라는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개 모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좌표 0,0,0을 3개나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한 개의 좌표로는 원이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포인트는 저희가 원하는 0,0,0, 5,5,0, 10,0,0 이 좌표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으로 검색을 열었고 넘버라고 검색하겠습니다. 넘버 하나 호출을 했고요. 자, 그러면 X, Y, Z 3개니까 자, 3개. 자, 0 들어있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3개 전부 다 고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입력할 거고 나머지 여기 입력할 겁니다. 두 번째 좌표인 5,0,0 그래서 X에 넣어주고 Y는 0, 0 마지막은 5,5,네요. 그러니까 5 마지막은 10,0,0 자, 10 넣어주고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바뀐 거 보이시죠? 포인트 좌표가. 포인트 좌표 3개가 정확하게 입력이 됐고 해당 노드는 정확하게 작동을 했으며 뒤에 보이시는 결과창에서 해당 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입력 포트의 데이터 형식 자, 같아서 에러가 안 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0이라는 이건 숫자형 데이터거든요. 이것을 이쪽으로 입력을 해주면 당연히 데이터 형식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황이 이 다이나모를 가장 처음 접하신 분이 가장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장 지금 원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노드를 꺼냈습니다. 이거를 이제 코드 블럭이라는 걸 사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저장하지 마시고 그냥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파일 중에 원 만들기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드인 거고 이 4개는 전부 다 똑같이 원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위에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원 만드는 노드 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만드는 거 3개 호출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처럼 3개 총 9개의 넘버를 만든 게 아니라 딱 3개 호출해서 필요한 곳에 연결을 했습니다. 5, 0, 10 이렇게 3개 만들었고요. 이 상황이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고요. 똑같이 원을 만드는 걸 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만드는 것까지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이 노드 보시면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주어진 포인트 데이터의 하나의 좌표가 0,0,0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값으로 애초에 대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입력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드 블럭에서 숫자형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약간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 딱 보시면 이제 벌써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원 만드는 건 그대로 계속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데이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코드 블럭을 사용해서 해당 포인트 노드를 호출을 하고 이렇게 좌표를 직접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를 만들었고 이 코드 블럭에서 바로 원을 만드는 노드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까지 두 개로 지금 줄여져 있는 상황인 거고 맨 마지막 상황입니다.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드 블럭 딱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코드 블럭 안에서 원을 만드는 노드를 호출하고 그 안에서 점을 만드는 노드까지 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드 블럭 하나로서 아까 그 원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 블럭을 좀 잘 사용하시면 이렇게 노드가 간소화해질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좀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 블럭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면 어떤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하냐면 회사에서 이 다이나모 코드를 가지고 협업을 해야 할 때 이 만들어진 이 파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약간 수정을 해야 되거나 뭔가 에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받았는데 이런 코드 블록으로 막 작성이 된 걸 받으시면 아마 이걸 해석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만들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는 차라리 한 이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시면 조금은 더 너무 이렇게 커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협업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다이나모 노드와 데이터의 흐름을 결정하는 와이어 그리고 코드 블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 구성 요소랑 그 다음에 코드 블럭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이나모의 데이터 관리 및 정리 방식인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다른 데서 받은 이 다이나모 파일들이 에러가 났을 때 왜 에러가 나는지 이 데이터의 상황을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해당 에러를 좀 고칠 수 있는 스킬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리스트 개념을 잘 모르시고 그냥 연결만 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시면 다른 사람의 다이나모 파일을 받았을 때 왜 에러가 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잡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에서는 단일 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묶음을 리스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바나나를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측의 바나나가 각각 놓여 있는 상황도 리스트이면서 단일 바나나가 묶여서 다발을 이루고 있는 상황도 리스트입니다. 또한 바나나 묶음이 카트에 여러 개 담긴 상황도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스트는 단일 또는 그룹화돼서 구성될 수가 있으며 그 모든 데이터의 묶음, 단일 그런 상황을 전부 다 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제가 원을 만들면서 썼던 노드인 거고 포인트를 만드는 노드입니다. 저 코드 블럭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저 코드 블럭은 0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해라 총 11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코드 블럭입니다. 해당 코드 블럭으로 그 포인트가 11개 만들어졌는데요. 저 리스트, 그러니까 그 포인트 노드에서 아까 앞정을 꼽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저 watch라는 노드는 해당 결과물을
다른 곳에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황을 보면 단일 포인트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0부터 색인데서 시작을 해서 최종 10번까지 단일 데이터 묶음으로 리스트가 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숫자를 1부터 세는데 프로그래밍은 다른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지만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성된 데이터인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호출하려고 하시면 저기 1번 부분에서 명시된 저 인덱스를 활용해서 해당 포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황은 포인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합 리스트로 작성한 상황입니다. 0 리스트에 포함된 데이터는 총 11개이며 1 리스트에 포함된 데이터는 총 8개입니다. 리스트, 저기 가운데 있는 리스트 크리에이트 노드는 신규 리스트를 작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노드는 리스트를 병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하나의 데이터 상황으로 묶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리스트 크리에이트 노드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보시면 11개의 데이터가 묶인 0번 리스트 그리고 8개의 데이터가 묶인 1번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모에서 직접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준비된 파일 요거 닫으시고 그 다음에 열기, 그 다음에 리스트 이 파일 오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 파일 보시면 자 코드블럭 여기 보시면 앞점 꽂는 거랑 이 왓치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0부터 10까지 일씩 데이터를 생성해라. 그래서 0부터 10까지 데이터 생성돼 있고 포인트를 생성하는 노드에 전달을 해줬더니 0이 왔을 때 기본값 yz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 0, 0으로 계속 대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데이터의 상황을 보시면 x값만 0, 1, 2, 3, 4, 5, 6, 7, 8, 9, 10 증가하고 나머지는 0으로 기본값으로 세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포인트 데이터 11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는 11개의 데이터 여기 앞점 잠깐 꽂아 보시면 11개의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리스트 보시면 포인트 보시면 8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 크리에이트는 병합을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상황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리스트 크리에이트에 해당 입력 값을 전달하고 결과물을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번 리스트 11개 들어있는 묶음인 거죠. 그리고 1번 리스트 8개 들어있는 묶음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왜 알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이 데이터 상황 이거 뭐 굳이 알아야 될까라는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상황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노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도움말 보시면 뭐 리스트의 인덱스를 지정된 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써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한 칸 밀어버리는 겁니다. 인덱스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입력 포트에 여기서 작성된 단일 리스트를 전달을 해주고 한 칸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더니 결과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던 데이터가 맨 위로 왔고 이 제일 위에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한 칸 밀려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이렇게 한 칸, 실제 데이터가 한 칸 밑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는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데이터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노드를 사용해서 똑같은 행위를 한 거죠. 한 칸 밀어라 라는 결과를 도출했더니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묶음의 순서 8개짜리 리스트 묶음이 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개가 밑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랑 여기랑 틀린 게 그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묶음의 순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곳에서 다이나모 패키지 사이트라던가 누군가 이거 한번 써보세요 딱 받았는데 그 만든 사람이 나는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구현을 했다 라고 했는데 쓰고자 하는 사람이 중간에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노드가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의도와 이러한 데이터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중간에 이러한 데이터 상황을 꼭 체크해 가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걸 확인을 안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이해가 되셨나요? 자, 리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기본 개념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이터의 구조까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 정도 지금 설명드린 개념으로도 기본적인 다이나모는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레빗과 데이터, 그러니까 다이나모와 레빗이 어떻게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모는 레빗과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드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레빗 객체를 선택하고 가져오는 선택 기능들, 지금 보시는 기능들이 선택에 관련된 노드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정보, 그리고 편집이 가능한 편집 기능들, 마지막으로 레빗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작성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 예시를 통해서 다이나모와 레빗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작업은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두 개의 프레임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다이나모 파일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레빗은 준비된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준비된 파일 중에 프레임 연결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 오픈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다른 내용은 없고 프레임이 두 개가 높낮이가 다르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레빗에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에서 제가 준비한 프레임 연결이라는 파일 오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빗과 다이나모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설명을 한번 이 프레임 연결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레빗에는 프레임 딱 두 개만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이나모는 기본적으로 레빗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뭐 어드밴스 틸이라던가 다른 쪽에서 사용되는 툴이기 때문에 레빗 객체를 직접적으로 바로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그 형상 정보, 아니 그 이 프레임에 생긴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이나모에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레빗 노드에서 제공된 아까 셀렉트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레빗에서 작성된 객체를 객체의 그 형상 정보라던가 객체의 다른 정보들을 다이나모 쪽으로 불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노드가 다이나모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빗의 객체를 가지고 오는 노드입니다. 간단하게 변경 클릭을 하시고 이미 지금 클릭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다이나모에서 간단하게 엘리멘트, 객체라고 해서 어떠한 숫자가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숫자가 엘리멘트 아이디인 거고요. 저 객체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다이나모 쪽으로 해당 객체 정보를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해서 다이나모에서 저 프레임이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쪽에서 이제 저 객체의 형상 정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 객체의 형상 정보를 빼올 수 있는 스트럭티컬 프레임
이 노드를 호출을 해서 형상 정보만 다시 한번 빼냈습니다. 객체를 가지고 왔고 거기서 형상 정보만 빼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동결 버튼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노드부터 실행을 하지 마라. 잠깐 실행하지 마라. 나는 지금 여기까지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저 동결 걸린 부분은 이제 실행이 안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실행 버튼 누르시면 자 그래픽 뷰 보겠습니다. 보면 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피트인 시키면 자 선 두 개 온 거 보이시죠? 보시면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두 개의 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의 가이드 선, 기본 선, 이 프레임을 작성하실 때 두 개의 점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선을 기반으로 프레임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선을 다이나모로 불러온 겁니다. 이제 이 선을 불러왔으니까 이제 다이나모에서 이 선을 균등 분할을 하고 지그재그로 신규 선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 가지고 오는 작업은 끝난 거예요. 이제 이쪽 부분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보시면 이쪽 부분의 그룹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지고 온 저 두 개의 선을 가지고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재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만들 거예요. 자, 이 노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결 풀고 이쪽 동결 좀 잠깐 걸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제가 클릭한 이 노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균등한 분할을 해라, 포인트를 추출해 내라 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등분,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총 5개의 점으로 추출해 내라 라는 거고, 해당 결과를 잠깐 보시면 실행 버튼 눌러서 결과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건 이제부터 다이나모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5개의 점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윗선, 아랫선 지금 분할이 잘 된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알고리즘이 코드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이 코드 블럭을 호출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 코드 블럭이 이쪽 기능을 구현한 코드 블럭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 블럭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냐면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이나모를 사용하면서 좀 불만은 뭐냐면 뷰 큐브가 없다는 거예요.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간 생기겠죠? 지금 보시면 알고리즘을 지그재그로 선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저는 0부터 4까지 숫자를 0부터 4까지 1씩 증가시키고 숫자가 짝수일 때 밑에 있는 선에서 점을 가지고 올 거고 홀수일 때 위에 있는 선에서 점을 갖고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생각을 해보면 0일 때는 이 점, 그죠? 여기 밑에 있는 점, 그 다음에 1 왔을 때 이 위에 점, 그리고 2가 왔을 때는 밑에 선, 밑에 있는 이 점, 그 다음에 3, 4 보이시나요? 지금 벌써 이렇게 제가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오고 해당 포인트를 선으로 연결만 하면 아 이거 지그재그가 나오겠다 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블럭은 그렇게 포인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포인트를 선으로 만들어주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선을 각각 잘라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노드입니다. 여기까지 총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물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 1, 2, 3, 4의 순서로 포인트를 취합했으며 해당 포인트를 기반으로 다이나모에서 선으로 바꿨습니다. 아직까지 보시면 여기 레빗 쪽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 선은 다이나모 작업을 할 때 표현이 되는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이 파란 선은 이 레빗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이 파란 선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다이나모가 켜져 있을 때만 이 가이드 선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진 다이나모에서 선을 지금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과물에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지그재그 형상 만들었고 저 형상을 가지고 레빗으로 프레임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노드가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프레임을 만드는 노드를 제가 이쪽에 위치시켰습니다. 이 노드가 레빗 쪽에 프레임을 만드는 노드인 거고, 이 노드가 원하는 정보는 레벨 값, 그리고 패밀리의 타입, 그리고 커브는 이제 선이라던가 곡선, 아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선형, 형상 정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커브, 형상 정보랑 레벨이랑 그 다음에 어떤 패밀리 타입을 입력을 해주면 프레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기능을 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저 노드에 이렇게 입력 값을 제가 미리 연결을 시켰고 다이나모에서 작성된 이 형상 정보를 최종적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시면 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드는 레빗 쪽에 크리에이팅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레빗 쪽을 보셔야 합니다. 해당 다이나모에서 작성된 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레빗 쪽에 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프레임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레빗 쪽으로 객체 정보를 가지고 오고 객체 정보를 가지고 온 것으로 다시 한번 재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프레임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커브를 이쪽 모델선 쪽으로 연결을 하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프레임이 아니라 단순히 모델선으로 작성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선 작성하는 것도 이런 다이나모를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사실 저 모델선을 만들려면 참조 평면을 잡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한데 다이나모를 간단하게 켜시고 이렇게 다이나모를 사용하시면 이런 참조 평면 잡는 작업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델선 3D로 된 선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이 모델선을 오히려 다른 상황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동작 방식을 설명드린 상황입니다. 결국 다이나모와 레빗의 동작은 어떻게 레빗의 객체 정보를 다이나모로 가져올 것인가, 가져온 객체 정보를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어떻게 재가공할 것인가, 가공된 정보를 어떻게 레빗으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결국 프로그램이 완성될 것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시간보다 일찍 끝났기 때문에 다른 예제를 하나 이 형상에 관련된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샘플로 제가 제공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다이나모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형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생긴 이게 평화의 다리라고 합니다. 외국에 있더라고요. 이러한 형상으로 지금 생겨 있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한번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4개의 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선을 가지고 아까처럼 다이나모 쪽으로 형상 정보를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재가공한 다음에 결과를 내보냈을 때 최종적인 결과물은 보신 것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게 선 4개를 가지고 다이나모 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해당 형상을 다시 한번 조합하고 레빗 쪽으로 내보낸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다이나모의 그 기본 동작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형상 쪽 기능뿐만 아니라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분석 쪽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제가 제공해 드린 파일 중에 이거를 지금 보시는 의자 배치 오픈을 하시고, 의자 배치 샘플은 이제 분석 쪽에 관련된 샘플을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선 안에 의자가 몇 개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시간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 파일 여셨으면 열기를 통해서 의자 배치 파일 오픈합니다. 여셨나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가 두 개면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좀 편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해당 선에 의자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넘버 슬라이더가 바로 옆에 보이시죠? 이거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해당 그 선 안에 의자가 자동으로 균등 배치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예제가 이런 유튜브라던가 그런 곳에 나오냐면 높낮이에 따른 무슨 온도 변화라던가 뭐 낙차에 대한 뭐 색깔 같은 표현 이런 것들을 이러한 형식을 사용을 해서 많이들 구현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샘플인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샘플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예제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모형 파일 닫겠습니다. 모형 파일 열고 그 다음에 모형 이건 좀 재미있게 좀 구성을 해본 거고요. 다이나모를 사용해서 그래픽적 요소들을 많이 컨트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벡터라는 거를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3D 영역에서 이런 좌표를 계산하다 보니까 벡터는 필수적으로 좀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미난 샘플 하나 제가 작성을 한 거고, 지금 보시면 뭐 원에 이렇게 막대 사탕 같이 보이지만, 자, 열기를 통해서 모형 DYM 파일 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지금 뭐 졸라맨 같이 갑자기 그 선에 원통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볼 때 오른손 같습니다. 왼손인가요? 오른손이죠? 보시면 이런 걸 바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런 동영상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지금 보시면 다 벡터 값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키고 모델을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번 이거는 샘플이 제공됐을 거니까 이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팔 부분인 거고 밑에 이쪽에 있죠. 네, 이렇게 뭐 이런 바로바로 레빗을 통해서 해당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벡터에 대한 연산을 좀 해서 해당 모델을 바로바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벡터랑 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픽 쪽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제가 준비한 샘플은 여기까지인 거고요.